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시장이 맞닿은 작은 공원. 오후 5시가 막 지났고 하늘은 일찍 어두워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공원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고 앙상했고 벤치에는 얇은 성에가 끼어 있었다. 벤치 옆에서 회색 모자를 눌러 쓴 할머니가 검은 비닐봉투를 한 손에 들고 달아서 반짝이는 집게로 종이컵과 비닐 조각들을 느릿느릿 집어 담고 있었다. 손등은 갈라져 하얀 금이가 있었고 손끝은 트고 굳어 있었다. 집게 끝이 빈 캔을 탁 치는 소리가 겨울 공기 속으로 작게 울렸다. 길가에서 발을 멈춘 여자가 있었다. 롱코트 깃을 세우고 목까지 올라오는 머플러를 했지만 얼굴은 바람을 온전히 맞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유리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났다.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었다.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멀었고 너무 가까운 이름이라 목이 잠겼다. 엄마! 회색 모자의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집게로 구겨진 종이컵을 봉투에 넣으며 담담히 말했다. 춥다. 왜 왔니? 그 세 글자에 여자의 가슴속 오래된 시간이 삐걱하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공기 속에 먼지처럼 떠있던 10년 전의 장면들이 바람을 타고 그녀의 뺨을 스치듯 되살아났다. 방 한 칸, 곰팡내가 스며든 벽지. 겨울이면 유독 창문 틈새로 새어들던 바람. 전기장판 위에 놓인 얇은 이불.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축 처진 어깨. 숨이 가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던 아버지의 푸석한 손. 탁자 위엔 늘 고지서가 겹겹이 쌓였다. 지연은 23이었다. 카페에서 새벽까지 서서 일하고 낮엔 편의점, 주말엔 행사 알바를 뛰었다. 통장에는 늘 몇만 원이 남았다가 사라졌다. 어머니는 자주 말했다. 지연아, 조금만 더 버티자. 아버지 나아지면 다 나아질 거야.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녀에게 그 조금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다. 밤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지? 나는 언제쯤 나로 살지? 카페 마감 시간. 손님이 빠진 텅 빈 홀에 스피커에서 팝송이 흘렀다. 그날도 분리수거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연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같은 건물 사무실에 다닌다는 그는 늘 야근하다가 늦은 시간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사가곤 했다. 너 하루 종일 서 있지? 발 많이 아프겠다. 그가 웃으며 말을 건넸다. 지연은 대충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는 게 꼭 좋은 건가? 그는 컵 홀더를 끼우며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요즘 자꾸 바꾸고 싶어. 환경이든 일상이든. 너도 바꾸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자는 종종 찾아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다음 주엔 출장이야. 너도 시간 되면 바다 보러 갈까? 이건 내 최애 커피야. 근데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다. 사소한 말들이 지연의 피로한 하루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병원비 고지서가 왔다. 미납, 추가 치료 불가라는 딱딱한 문구가 종이 위를 얼려놓은 듯 했다. 어머니는 고지서를 접어 가슴에 넣으며 울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맞추고 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지연은 어둠 속에서 누워 천장을 보았다. 조금만 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버티던 무언가가 마침내 툭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그녀는 책상 위에 종이를 꺼냈다. 글씨가 떨려 삐뚤어졌다. 엄마, 미안해요.
행복하게 살게요. 문장을 쓰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쓰다듬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부엌 식탁 위에서 그 메모를 발견했다.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그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병실에서 눈을 감았다. 현 마지막 셀러버이 허공에 흩어졌다. 장례식에는 딸이 오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아이고, 딸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건물 청소를 더 오래 했다. 새벽엔 리어카를 끌고 재활용품을 주었다. 무릎이 부풀고 손톱이 까맣게 물들었다. 집 앞 현관등은 매일 밤 켜두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그 아이가 돌아올까봐. 지연은 남자와 같이 살았다. 처음엔 모든 것이 반짝였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달콤했고, 남자는 노래를 틀었고, 둘은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웃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어. 그는 자주 말했다. 너 이제 다 잊어. 그 말이 지연의 가슴에 돌멩이처럼 가라앉곤 했다. 잊어? 무엇을? 시간은 그 돌멩이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남자의 회사가 어려워졌고 얼굴에 그늘이 길게 졌다. 그늘이 길어질수록 말은 짧아지고 한숨은 길어졌다. 어느 밤 남자는 술에 취해 돌아왔다. 네가 뭘 안다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엔 서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날 처음 던져진 컵 조각이 바닥에서 찢어지듯 부서졌다. 사과가 있었고 다시 달콤한 며칠이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균열, 또다시 사과. 균열과 사과 사이의 간격은 점점 짧아졌다. 결국 남자는 떠났다. 미안, 나도 나를 모르겠어. 지연이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문은 가볍게 닫혔다. 남은 것은 밀린 월세와 빚, 그리고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부서진 방의 공기뿐이었다. 그때서야 지연은 자신이 도망쳐온 자리와 도망쳐온 사람들을 선명하게 떠올렸다. 몸이 떨렸다. 마음은 그렇게 속삭였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자격이 없어. 그 말이 발목에 족쇄처럼 채워졌다. 그렇게 방황하며 일용직을 전전했다. 하루는 편의점 야간, 하루는 물류센터 새벽, 하루는 카페에서 대타. 이틀 밤을 새우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스친 풍경이 지연을 붙들었다. 낡은 아파트, 시장 입구, 그리고 그 사이 작은 공원. 이상하게 그날 버스 차장이 없는 시대의 종소리 같은 기분이 들어 초인종을 눌러내려 달라고 했다. 발이 공원 흙길을 밟자 발바닥 위로 싸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그리고 거기 벤치 옆 검은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회색 모자의 여인이 있었다. 눈이 긴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이듯 벌겋게 달아올랐다. 엄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얇게 떨렸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세월이 그린 미세한 골짜기가 겹겹이 패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마음이 덜 무너지지. 말끝에 겨울바람이 스쳤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든 쇼핑백이 흔들렸다. 안엔 작은 유리병,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오렌지 마멀레이드였다. 엄마, 이건 그때 엄마가 좋아하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이 덜컥 막혔다. 오랜만이네, 지현아. 여인이 부르는 이름, 그 소리만으로도 다리가 풀릴 뻔했다. 무릎 꿇지 마.
바닥차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다. 얼음 같은 바닥이 무릎에 스며들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10년 동안 입안에서만 맴돌다 이제야 세상으로 흘러나온 소금물 같았다. 여인은 집게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쌌다.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세상에서 제일 미안한 건 너를 그렇게 보낸 나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놓인 문장. 지연은 엉엉 소리내 울고 싶었지만 목이 잠겨 바스러지는 숨만 나왔다. 그때 공원 한켠에서 아이 셋이 뛰어왔다. 할머니, 이거 물병 떨어졌어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반쯤 찌그러진 투명 페트병을 내밀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고맙다. 너희 손 시려울 텐데 어서 들어가. 옆에서 아이 엄마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늘 공원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다음에 같이 주울게요. 여인은 손사래를 쳤다. 별일 아니야. 내가 할 일뿐이야. 아이들과 엄마가 멀어지고 다시 공기에 겨울이 앉았다. 지연은 눈물을 훔쳤다. 엄마, 집은 어디예요?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대신 손가락으로 멀리 공원 출구 쪽을 가리켰다. 저기 시장 뒤 건물 3층 옥탑이었지.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었어. 근데 말끝이 흐려졌다. 계속 미루다 보니 더 미룰 수 없게 되었어. 겨울이면 바람이 너무 세서 내려왔지. 여기 오후엔 해가 잘 들거든. 그제야 지연은 눈앞이 핑 돌았다. 엄마 같이 가요. 제 집으로.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너도 살 날 살아야지.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공원 입구에서 장년 남자 하나가 뛰어왔다. 시장의 야채 가게 사장님이었다.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또 일하셔요? 내가 방금 미나리 다듬다 말고 뛰어왔지. 저번에 약속한 탁상 스탠드. 여기. 그는 작은 스탠드와 전구를 내밀었다. 집이 추우면 형광등은 너무 눈 아프니 이거라도. 고맙네, 사장 양반. 잘 쓸게. 여인의 눈가에 빛이 잠깐 찍혔다. 사장은 그제야 지연을 보았다. 따님이구만. 어릴 적 사진 속 그 얼굴 그대로네. 지연은 깜짝 놀랐다. 사진 을 보셨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가끔 가게에 들르시거든. 지갑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어. 장 보러 오실 때마다 내가 일부러 큰 대파로 골라드리요. 사장은 괜히 큰 소리로 웃으며 눈가를 훔쳤다. 난 간다.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 그는 허둥지둥 시장 쪽으로 사라졌다. 여인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가장 안쪽 칸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사진 한 장을 빼냈다. 고등학생 때의 지현,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목에 걸린 꽃다발이 과하게 크고 그 뒤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눈가 주름이 햇빛처럼 환했다. 여인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쓸어내렸다. 늘 여기 있었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바람이 귓속으로 휘청 들어와 가슴을 흔들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 도망친 거야.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채로.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에 어둠이 있어. 그 어둠을 지나오느라 길을 잃은 거야. 그게 죄는 아니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딸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배고프지? 시장 끝에 칼국수집 아직 있을 거야.
둘은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다. 벤치를 한번 뒤돌아본 여인은 검은 봉투를 더 단단하게 묶었다. 시장 골목은 이른 저녁의 냄새로 달아올라 있었다.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손난로 파는 약국의 양 냄새, 가래떡 굽는 달달한 향. 칼국수 집 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두 분 따뜻한 자리요. 종업원이 구석진 테이블을 가리켰다. 둘은 마주 앉았다. 잠깐 정적. 펄펄 끓는 냄비와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 사이를 메웠다. 지연아, 여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날 내가 떠난 날 내가 남긴 쪽지를 10번도 넘게 읽었어. 종이가 닳도록 이해하려고. 나도 어릴 때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진짜요? 여인은 가만히 웃었다. 외할아버지. 술이 좀 있었지. 근데 나는 못 갔어. 겁이 많았거든. 그래서 내가 떠났을 때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어. 다만 잠깐 눈꺼풀이 흔들렸다. 돌아오는 길을 잃을까봐 무서웠지. 종업원이 두 그릇을 내려놓았다. 김이 얼굴을 덮었다. 지연은 수저를 들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엄마, 나 아빠 장례식에도 못 갔어. 미안해요. 여인은 수저를 쥐었다가 놓았다. 내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었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결국 잘할 거라고. 그녀는 천천히 칼국수를 떠 입에 넣었다. 그래서 나도 믿었어. 네가 언젠가 돌아오리라. 그 말이 지연의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폭발했다.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겁게 눈물이 흘렀다. 식당 문이 열리며 동네 주민 둘이 들어왔다. 아이고, 어머니 여기 계셨네. 오늘도 공원 깨끗해요. 겨울인데 몸 상하지 말아요. 그들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았다. 지연은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여인은 가볍게 인사로 답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친절이 많은 곳이었다. 그 친절이 그동안 지연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 밥을 마치고 나와 시장을 걸었다. 하늘은 보랏빛으로 깊어졌다. 남은 장사를 끝내는 상인들이 바삐 손을 놀렸고 스피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렀다. 엄마, 옷 좀 골라요. 지연은 옷가게 앞에서 멈췄다. 두꺼운 패딩 하나만요. 사장은 사이즈를 눈으로 재듯 훑더니 주머니가 크고 지퍼가 부드러운 패딩을 꺼냈다. 이건 가볍고 따뜻해요. 지연은 카드를 내밀었다. 여인은 손사래를 쳤다. 필요 없어. 아직 이 코트 마이너스. 지연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필요해요. 제가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장은 말없이 포장지에 패딩을 넣고 작은 핫팩을 몇 개 더 얹었다. 서비스요. 여인은 고맙다는 말 대신 깊게 허리를 굽혔다. 길모퉁이 문방구 앞 낡은 복권 판매기 옆에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여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양이 앞에 작은 비닐봉지를 내려놓았다. 안에는 마른 먹이와 반쯤 마신 우유가 있었다. 얘는 통통이야. 시장 사람들이 다 챙기는데 내가 제일 자주 보지. 고양이는 여인의 발목에 빙글 돌더니 천천히 봉지를 핥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어쩌면 자신도 여태껏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존재. 누구에게도 큰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더 작아지던 존재. 두 사람은 공원으로 다시 걸음을 돌렸다. 해는 이미 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번졌다. 벤치 옆엔 아까 묶어둔 쓰레기 봉투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여인은 그 봉투를 정리해 쓰레기통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연아, 사실은 조금은 무서웠어.
네가 돌아오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원망을 해야 하나? 용서를 해야 하나? 그 사이에서 오래 헤맸지. 그녀가 손을 모았다 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냥 안아주면 되겠구나 싶더라. 지연은 떨리는 숨을 고르고 쇼핑백에서 작은 스카프와 장갑을 꺼냈다. 이거 엄마 생각나서 샀어요. 여인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장갑을 끼워 보았다. 장갑 끝에서 손가락이 조금 남았다. 따뜻하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다. 바람이 슬며시 방향을 바꾸었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공원 반대편. 작은 문화센터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청년이 연습하는 겨울아이가 흐릿하게 실려왔다. 여인은 음악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 곡, 내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하던 거네. 지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기억해요? 여인은 미소 지었다. 엄마가 어떻게 있겠니? 내가 한 소절 맞출 때마다 박수 치던 게 나야. 그 순간 지연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얼어붙었던 표정 근육이 서서히 풀렸다. 겨울밤 공기가 덜 차갑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떨렸다.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근로계약 확인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물류센터 매니저였다. 내일 새벽 출근 가능하냐는 내용. 지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나 일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혼자 말고 같이 살면서. 여인은 고개를 옆으로 젖혔다.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린 짐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잠시 후 공원 앞 도로로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섰다. 기사님이 창문을 내렸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바람 매섭네요. 여인은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금방 갈 거야. 택시는 다시 움직였다. 그 붉은 미등이 멀어지는 모습을 둘이 동시에 바라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해가 겨울바다 너머로 잠깐 고개를 내미는 모습처럼.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사실 내가 떠나고 나서 좋은 날도 있었어요. 바다도 보고 별도 보고 누군가의 팔베개에 기대에 잠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제일 사랑해야 했던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사람 마음은 늘 뒤늦게 똑똑해지지. 둘은 약간 웃었다. 웃음 끝이 떨려서 거의 울음처럼 들렸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시장 슈퍼의 젊은 주인 민수였다. 아, 어머니. 저 내일 아침에 우유 배달이 좀 늦을 것 같은데. 아, 따님이시구나. 그는 허리를 숙였다. 늘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에 공원이 깨끗해서 손님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는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빵과 두유 그리고 핫팩이 들어 있었다. 이건. 여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는 씩 웃고 뛰어갔다. 지연은 봉지를 받아들고 잠깐 멍하니 서 있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자주 등을 떠밀어 주는구나. 밤이 더 내려앉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한두 송이씩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일까? 아니면 그냥 내리는 눈일까? 구분이 뭐가 중요하랴? 여인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어깨를 털었다. 갈까?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여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방은 창이 남쪽일까 북쪽일까? 해가 깊게 들어와요. 오후엔 금빛,
그럼 화분을 하나 놓자. 너 어릴 때 키우던 스파티필름 기억나니? 엄마가 이름 붙였잖아. 하얀 방울. 둘은 같은 기억을 공유하며 웃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여인은 두 손을 서로 비벼 온기를 만들었다. 지연은 자신의 코트 단추를 풀어 어머니의 손을 코트 안으로 넣어주었다. 따뜻하지? 여인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하네. 지나가는 버스가 눈을 튕겨 올렸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가 잠깐 문을 열고 스쳐갔다 닫혔다. 버스 안은 적당히 따뜻했고 창문은 뿌옇게 김이 서렸다. 지연은 손바닥으로 둥근 모양을 그리듯 김을 닦았다. 바깥의 불빛들이 흐릿한 물감처럼 번졌다. 여인은 창밖을 보다가 지연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그 무게는 가벼웠고 또 너무나 그리웠다. 지연은 그 머리 위로 조심스레 손을 올렸다. 엄마. 응, 돌아와서. 여인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돌아온 게 너 아니니? 둘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밤 9시를 조금 넘겼다. 낡았지만 깔끔한 원룸. 창가에 작은 책상이 있고 전기 주전자가 있었으며 침대 위에는 접힌 담요가 하나 놓여 있었다. 지연은 서랍에서 새로 산 전기장판을 꺼냈다. 이거 어제 샀어요. 엄마 오면 깔아주려고. 여인은 그 장판 위로 손을 뻗었다. 따뜻하네. 그 말에 또다시 숨이 뜨거워졌다.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소중히 모아둔 것들이 있었다. 흰색 리본이 달린 헤어핀, 고등학교 때 받은 상장 한 장, 그리고 사진 몇 장. 그중 한 장을 꺼내 벽에 핀으로 꽂았다. 졸업식 날 꽃다발 아래에서 웃고 있는 자신과 뒤에서 두 손으로 어깨를 감싼 어머니. 사진 속의 둘은 지금보다 어려 보였고 그때보다 더 가까워 보였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가까운지도 몰랐다. 멀리 돌아오는 길을 한 바퀴 다 돌아 겨우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니까. 물 끓는 소리가 딱 하고 멎었다. 지연은 머그컵 2개에 티백을 넣고 물을 따랐다. 허브티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여인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지연아, 내일 아침에 같이 공원 갈래? 쓰레기 봉투 정리하고 오자. 지연은 한숨처럼 웃었다. 같이 해요. 근데 그 전에 주민센터에 들러요. 임시 거주 지원이랑 난방비 신청. 그리고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제가 전화해 둘게요. 여인은 놀란 듯 지연을 보았다. 넌 언제 이렇게 든든해졌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일하면서 산다고. 나도 이제 할 일을 하면서 살게요. 도망 말고. 밤이 깊어졌다. 창밖으로 눈발이 더 굵어졌다. 가끔 차들이 지나가며 눈을 뿜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했고 둘의 숨소리는 규칙적으로 오갔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밤이었겠지만 이들에게 이 밤은 새로운 역사였다. 지연은 잠들기 전 어머니의 이불 위로 조심스레 담요를 한 겹 더 올려두었다. 여인의 얼굴은 잔잔했고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새벽 알람이 울리기 직전 지연은 먼저 눈을 떴다. 아직 어둡고 방 밖은 차가웠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데웠다. 컵라면 하나와 삶은 달걀 2개를 준비했다. 어머니가 깨어났다. 벌써? 우리 공원 갔다가 주민센터 들렀다가 점심엔 칼국수 말고 순댓국. 여인은 피식 웃었다. 내가 그걸 다 먹나 보자. 공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옅게 푸르러지고 있었다. 눈은 밤새 소복이 쌓였다.
벤치 등받이에 얇게 누운 눈이 부드러워 보였다. 둘은 함께 쓰레기를 주웠다. 지연의 손끝은 금세 얼어붙었지만 이상하게 추웠다기보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쓰레기 봉투는 금세 가벼운 소리를 내며 부풀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두 분이서 하니까 더 반짝하네. 여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봉투 입구를 돌돌 말아 단단히 묶었다. 그 작은 동작이 왜 이렇게 벅찬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해가 더 올라 나무 그림자가 눈 위에 길게 드리웠다. 여인은 호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낡은 쪽지. 구겨진 자국이 깊었다. 엄마 미안해요. 행복하게 살게요. 그 글씨. 지연은 말없이 쪽지를 바라봤다. 여인은 쪽지를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이제 내 장부에서 끝. 그녀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톡톡 두드렸다. 대신 오늘부터 새 장부. 첫 줄에 쓴다. 우리 같이 밥 먹기. 지연은 웃다가 인중을 훔치듯 눈물을 닦았다. 둘째 줄은요? 여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녁에 불 끄기 전에 서로에게 오늘 고마운 거 한 가지 말하기. 셋째 줄은 가끔은 도망치고 싶어도 같이 도망가지 않기. 같이 도망가면 도망이 아니지. 둘은 소리내 웃었다. 공원의 공기가 그 웃음에 맞춰 가볍게 떨렸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근처 성당의 아침 미사 시작을 알리는 종이었다. 그 소리가 겨울 하늘을 타고 공원 위를 지나갔다. 지연은 양손을 입에 모아 후마이너스 불었다. 김이 흩어졌다. 엄마, 사실 난 아직도 무서워. 잘할 수 있을지. 다시 망치면 어쩌나. 여인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따뜻한 손.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하자. 잘하면 같이 잘했다고 하자. 망치면 같이 치우자. 가족은 그래서 둘이야. 그 말에 지연의 어깨에서 오래된 긴장이 사각하고 풀렸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가지 끝에 눈을 떨어뜨렸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소리로. 해가 공원 위로 완전히 떠올랐다. 벤치의 성에가 녹아 투명한 물방울로 흘렀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한 줄, 두 줄 새로 찍혔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였다. 지연이 말했다. 엄마, 집에 가서 오렌지 마멀레이드 빵에 발라 먹자. 여인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거 아직 있어? 지연은 쇼핑백을 들어 보였다. 유통기한 오늘. 둘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럼 더 맛있겠네. 마감 직전이 달콤하거든. 여인은 장난을 섞어 말했다. 둘은 함께 집으로 걸었다.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한 번은 왼쪽이 깊었고 한 번은 오른쪽이 깊었다.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나눠 가진 흔적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빵을 썰고 마멀레이드를 펴 바르고 두 손으로 반을 나누었다. 여인은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다. 지연이 물었다. 맛있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달고 조금 시고 조금 쓸쓸하고 그래서 더 맛있네. 지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 맛이네. 그날 밤 잠들기 전. 불을 끄기 전에 둘은 서로에게 오늘 고마운 것을 말했다. 지연이 먼저 와줘서 고마워요. 여인이 다음 불러줘서 고마워. 창밖으로 눈이 다시 별처럼 흩날렸다. 방 안은 따뜻했고 심장은 덜컹거리지 않았다. 그저 규칙적으로 박동했다. 오래전 잃어버린 리듬을 두 사람이 함께 찾아낸 밤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그 다음 날 공원은 더 반짝였고 시장 사람들은 더 자주 인사를 건넸고 집안의 벽에는 사진이 한 장, 또 한 장 늘어났다. 카페에서 대타를 나갔던 지연에게 매니저가 물었다. 정식으로 들어올 생각이 있어요? 지연은 대답했다 있어요. 대신 저녁 7시까지요. 7시면 집에 가서 마이너스. 매니저가 웃으며 물었다. 왜요? 지연은 수줍게 웃었다. 서로에게 오늘 고마운 거 말해야 하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겨울은 길고 고지서는 매달 도착했다. 손끝은 다시 트고 어쩌면 또 울 일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도망치는 대신 같이 버티기로 했고, 무서워도 같이 두려워하기로 했고, 망치면 같이 치우기로 했으니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한 약속이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될 때 공원 벤치 위로 별빛 같은 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두 사람의 발자국은 여전히 나란히 찍혔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누구의 비바람이 와도 지워지는 척하다가 햇빛이 나오면 다시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발자국이었다.